출결층과 우리 인터넷 지금 쓰고 있는데 인터넷 어떤 프로토콜 그 관계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I는 앞에 얘기한 7가지 계층으로 되겠죠? 네. 그 중에 OSI 1, 2계층, 요걸 합쳐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다. 또는 링크라고 또 표현합니다. 링크 계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네트워크 계층은 똑같이 네트워크 계층 또는 IP 계층이다. 자, 사실 그 정확한 표현은 인터넷 계층이라고도 합니다. 자, 인터넷 계층. 그 다음 전송 계층은 그대로 전송 계층 씁니다. 또는 TCP 계층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응용 계층은 아까 5, 6, 7 계층을 합쳐서 얘를 갖다가 결국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응용 계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은 4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용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링크 계층 또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자, 이렇게 4계층으로 구성됐고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러한 각각의 계층에 동작해주는 어떤 프로토콜, 이건 이제 사실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이죠. 계층별 서비스 프로토콜이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망에서 인터넷망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많은 응용 어떤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SMTP 메일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 파일 보낼 때 쓰는 FTP, 원격 접수가 되는 텔넷, 그 다음에 DNS, 즉 내가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문자로 어떠한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러죠? 그 다음 네트워크 관리해 주는 거, 그러죠? 그 다음에 TFTP, 파일 전송인데 아주 고속으로 보낼 수 있는 거, 그 다음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자,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전부 다 바로 응용 계층 서비스다. 그다음 전송 계층 또는 TCP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자, 저것의 가장 포인트는 TCP 프로토콜이 있고요. UDP 프로토콜, 그다음 SCP, SCTP. 자, 이것은 바로 TCP와 그다음 UDP의 장점을 갖다가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터넷 계층, 즉 3계층이죠. OSI는 네트워크 계층과 일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IP, 가장 중요한 IP죠. 네. 그 다음에 ARP, RARP 이와 같은 것들을 자, 우리 뒤에서 하나씩 다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2계층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 4계층에서 많은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저게 바로 TCP와 바로 I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인터넷 프로토콜은 TCP IP 프로토콜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죠? 네. TCP IP가 나오면 이거 인터넷 프로토콜이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프로토콜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TCP와 IP 프로토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 프로토콜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어떤 프로토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OSI 계층과 인터넷 어떠한 프로토콜 계층 간의 관계들을 서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상에서 어떤 데이터들, 즉 단말기들을 식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 주는 것이 있죠. 네, 저게 바로 뭡니까? 네, 저게 바로 우리가 사용해 주는 바로 IP 인터넷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인터넷 주소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여러 형태가 있어요. 맥 주소도 있고, IP 주소도 있고, 포트 주소도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것은 IP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IP 어드레스 주소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주소 체계가 버전 4 주소 체계도 있고요. 버전 6 주소 체계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두 가지가 혼합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아직까지도 버전 4다. 라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버전 6를 할 때는 반대 버전 6라는 그 단서가 붙더라고요. 그러죠? 네.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아직까지는 버전 4다. 네, 버전 4로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버전 6와의 그 차이점 저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버전 4 주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32비트 체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뭐뭐점, 그러죠? 뭐뭐점. 네. 자, 이렇게 문자로 표현해 주는 걸 우리는 도메인 네임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어떤 도메인 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www. 그러죠? 네. www.abc. 그러죠? 뭐 co.kr.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도메인 네임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컴퓨터 내부에서는 숫자로 표현하게 되죠. 뭐뭐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갖다 IP 주소라고 합니다. 숫자로 표현된 것을. 그래서 얘는 바로 이제 192.168. 그러죠? 3.2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게 바로 IP 주소가 돼요.
자, 이때 요거 하나가 8비트라는 뜻이에요. 8비트. 그러죠? 네, 8비트 크기를 갖습니다. 8비트가 4개 있잖아요. 그러죠? 곱하기 4에서 30비트 체계다. 요거 하나를 갖다가 우리는 결국 4개의 부분, 필드로 구성됐죠? 요거 갖다 옥텟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옥텟은 8비트고, 결국은 1바이트다. 즉, 곱하기 4 하면은 32비트고, 그러죠? 네. 따라서 이것은 4바이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RP 버전 4 주소는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또 구분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부분을 나타낸 네트워크 아이디와 그 다음 네트워크 안에 속해 있는 바로 우리 컴퓨터 호스트 아이디 부분으로 다시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IP 주소를 갖다 그냥 무작위로 써서는 안 돼요. 자, 저것은 바로 인터넷 주소 갖다 부여하는 곳에서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서 A, B, C, D, E 5개의 등급 클래스로 나눠서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죠? 그래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망이죠. 비록 우리나라는 이걸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B 클래스 같은 경우는 대형망이고, 네, 그러죠? 네, 대형망. 그 다음 C 클래스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망이고, 소형망의 개념은 랜입니다, 랜. 그러죠? 랜에서는 다 C 클래스 부여가 되고, 그 다음 D 클래스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용도로 멀티캐스트 어떤 주소로 일단은 사용을 하게끔 예약이 되어 있고요. 이 클래스는 아직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또 연구용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결국 실제 쓰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A, B, C 3개의 어떠한 클래스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조금 더 이제 구조적인 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클래스 A, B, C, D, E 그러죠? 있습니다. 자, A 클래스. 자, 아까 클래스 봤을 때 네트워크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로 나눠져 있죠? B도 네트워크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 나눴습니다. 자, C 클래스가 아무래도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 C 클래스 예를 한번 볼게요. 자, C 클래스는 32비트 중에서 바로 3바이트, 24비트는 네트워크 아이디로 구성됐다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아이디. 그러죠? 네. 요것은 얼마? 3824에서 24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호스트 아이디는 얘는 이제 8비트로 구성되어 있죠. 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4비트로 구성됐으니까 즉 네트워크 부분을 나타낸 것이 24비트를 나타내니까 구성 가능한 네트워크 수는 얼마가 될까요? 네트워크 수는 바로 2의 24승계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24비트니까. 네, 여기 잘 보시면은 24비트입니다. 그럼 24비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지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럼 2의 4승에, 그 다음 2의 20승이 됩니다. 자, 저희가 단위 문제인데요. 2의 10승을 우리가 킬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의 20승을 메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죠? 네. 2의 3승을 기가라고. 따라서 얘는 16메가계. 그러죠? 즉, 1600만 개의 네트워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C클래스에서는. 네. 근데, 그렇다면 각각의 이러한 네트워크마다 컴퓨터는 몇 대를 연결하느냐? 컴퓨터 나타내는 것은 호스트를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8비트죠? 네. 그러면은 각 네트워크마다 호스트 수, 즉 컴퓨터 수는 얼마를 지정할까요? 8비트니까 2의 8승. 그러죠? 자, 256개가 되겠네요. 그러죠? 네. 즉 256개의 컴퓨터를 갖다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몇 개? 16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자,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고 네트워크가 점점 많아지고 컴퓨터도 엄청나게 증가되다. 따라서 IP 버전 4의 주소는 이제 부족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죠?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러한 등급화시키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등급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죠? 네, 그래서 주소 부족 문제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NAT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NAT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쓰면은 내부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 내부 컴퓨터, 내부 통신망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우리들끼리 아는 주소 쓰자 이거죠. 저희가 다 사설 IP라고 합니다. 사설 IP. 내부망에 쓰는 거. 그렇지만 이쪽에서 어떠한 또 다른 인터넷망으로 나가고 싶어요. 나갈 때는 자, 요 사설 IP는 요 네트워크에서만 즉 내부망에서만 쓰는 주소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때는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공인 IP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설 IP를 내부에서는 쓰고 그 다음 필요할 때 공인 IP로 변환시켜줘야 됩니다. 그러죠? 네. 또는 공인 IP로
들어와서 사실 IP로 접근을 하려면은, 그러죠? 다시 또 변환이 필요하겠죠?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NAT입니다, NAT. NAT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인 IP 주소, IP 주소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죠? 네. 그 다음 DHCP 서버를 씁니다. DHCP 서버라는 것은, 자, 우리가 IP를 보게 되면 딱 한 번 딱 설정하게 되면은 계속 평생 동안 쓰는 바로 고정 IP라는 것이 있어요. 자, 고정 IP. 그렇지만 우리도 집에서 내가 고정 IP 받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24시간 컴퓨터 쓰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이 고정 IP로 지정되면은 그것은, 저 IP 주소에 낭비가 발생합니다. 실제 우리가 쓰는 거 한 2시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2시간 쓰려고, 그러죠? 그 밖에 이제 많은 IP들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러죠? 필요할 때 내가 IP를 빌려서 쓰자 하는 그런 서버가 바로 DHCP 서버입니다. 즉, 얘를 쓰면서 동적 IP를 갖다가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런 서버를 쓰자라는 것이죠. 고정 IP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필요할 때만 쓰니까 IP 주소를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소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서브네팅이에요. 서브네팅. 자, 서브네팅이라는 것은 커다란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많은 단말기가 수천 대가 있는데 이거 작은 단위로 쪼개자라는 것이죠. 즉, 커다란 네트워크에서는 B클래스 주소가 쓸 겁니다. B클래스. B클래스 주소를 쓰지 말고 C클래스 주소를 쓰자. 그러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또는 C클래스를 B클래스로 또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슈퍼네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서브네팅 기술을 쓰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아예 주소 체계를 바꾸자 한 것이 버전 6죠. 주소 체계를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버전 4의 주소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